자, 그건 내 건데 오늘 작가의 만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하면 작가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저번에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랑 제명아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보다 그, 그 약간 작화에 있는 사파라고 해야 되나? 사파가 좀 잘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확실히 사파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 출판의 과정을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내야겠다라고 기획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 원고를 써줄 작가를 섭외해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원고를 열심히 써서 그거를 출판사에 넘기면 그럼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출판사에 편집자가 있어가지고 그 편집자와 작가 사이에 의견이 교환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더 뭐 더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쉽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서로 이제 의논이 되어서 원고가 대략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판사에서 그 원고의 그림 그림 작가를 작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김휘승 선생님이시고 지난번 봤던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 대갈장군에 조절하다는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어서 그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 대갈장군에 조절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 한국화를 전공한 그런 분이었더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린이용 책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그 유아틱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 분은 원래 만평, 신문 시사 만평을 그리던 분이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맞게 만평 형식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다르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 김희순 쌤의 그림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야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그런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거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제 눈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그림이 더 어울리고 좋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야 대가정을 좋아하는 같은 분이 그리셨는데 여성분이신데 네, 그분을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전화 통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편집자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는 거고 사실 이 책을 그린 김희승이라는 분도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아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 네. 책이 나온 이후에 우연찮게 제 그 토크 북 콘서트 하는 때 이 김희순 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 본 적이 있는 저 지금 한 40대 중반의 남성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그리고 이제 제 작품 이후에 또 다른 책에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또 시사반평도 그리시고 하셔서 그림에 대해서 제가 나름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뭐 신경 썼다 어쨌다 그건 이제 각 출판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건 저하고는 일단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성현. 선생님이 약간 어쩌다가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독서 교실 을 하는데 독서가 왜 중요하냐, 독서가 왜 필요하냐를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런 과연들 속에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갖고 사회생활 해도 회사에 가서 써먹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었는데 요즘은 지식의 양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생 학습하는 사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과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른바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물론 뭐 독서 자체가 이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뭐 교양을 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존적인 차원에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회의 변화 흐름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에 뭐 알파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회의가 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또 혼자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재하가 성현이가 앞으로 20년 후에 뭐 먹고 살지라는 부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잘 사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과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지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던 어떤 그런 찰나에 혼자 드는 생각은 옛날 고대 그리스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아, 그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민주정치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뭐냐면 밑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들이 일을 다 한 거야.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은 정치하고 뭐 이렇게 문화하고 문화 스포츠 즐기고 예술 활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던 이유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노예 사회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나 편하게 살라고 남을 이렇게 착취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앞으로 로봇이 만들어지고 AI가 만들어지면 로봇이나 AI가 과거의 노예 같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문화예술, 스포츠, 종교, 그다음에 뭐 정치 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럼 결국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란 제도야말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회다 해서 그런 캠페인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캠페인의 과정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기본소득 있는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그 책이 없었고, 그래서 그 책을 쓰는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뭐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학자가 아니어서 막 연구하고 학술서 이런 건 내가 못 쓰지만, 그 학자들이 어렵게 써놓은 이야기를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쓰는 일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서연이. 이건 방금 생각난 건데요. 네, 선생님이 AI나 로봇이 과거의 노예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은 어쨌든 돈은 돈이 있어야지 네.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어떤 돈을 소비해요? 로봇이 일을 다 하면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로봇이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로봇이 물건을 생산해 냈으면 그 물건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돈을 아? 나눠줘서 로봇이 생산한 물건을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로봇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연이를 위해서 누군가 연극을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로봇이 주는 즐거움과는 다른, 우리 인간들끼리 교류하는, 심지어는 내가 외로운데, 내가 누군가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활동들. 그게 뭐 꼭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거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하더라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여행 가야 되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데 그럼 그 기본소득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봇이 생산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일부분, 일정 부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내가 어쨌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하고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서 생활한다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 기본 베이스로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을 밑바닥에 깔아주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최저 생활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방 뭐 한 사람당 한 7, 8평짜리 되는 공간 그다음에 하루 세끼 먹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냉난방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생활은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기본으로 주고 근데 나는 7, 8평짜리가 아니라 나는 뭐 30평, 50평, 100평짜리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나는 하루 세끼 먹는 거를 뭐 이렇게 김밥 수준이 아니라
나는 막 그 아주 좋은 비싼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난 먹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노력해서 그거는 그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얻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기본으로 되는 부분들은 누구나에게 주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 네. 네, 자, 이 책의 제목이 그건 내 건데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기본소득이랑 그건 내 건데, 이 책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그건 내 건데라는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건 내 건데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네,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로봇이 일하는 사회에 인간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기본소득이 복지제도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기본소득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배웠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제가 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썼는데 100%제 노력만으로 이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미 학술적으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 그 이전에는 뭐 글이라던가 뭐 이렇게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서현이한테 이 원고 어때라고 봐주는 서현이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을 그 사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기여에 대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번 돈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이 책을 위해서 내가 물론 제일 많이 노력했고 제일 많이 애썼으니 이 책과 관련돼서 이익도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일부분, 일정 네, 부분은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눠 갖는 걸로. 예를 들면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30%가 모두의 힘에 의해서 된 거다. 그럼 7,000원은 내가 갖더라도 3,000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동으로 내놔서 그 사람들 모두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내 건데서 이 그건이라는 거는 이른바 공유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두의 것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후위기인데 기후에 관해서 설명을 좀 예를 들면 기후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현이 네, 것도 아니고 성현이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의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의 것인데 어쨌든 그 기후를 오염시켜 가면서 또는 그 기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 기후를 그냥 갖다 썼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기후에 대해서 재하도 권리가 있고 성애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기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 중에 일부는 기후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n분의 1로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기후가 되었던 땅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뭐 공기가 되었던 물이 되었던 기본적으로 그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유부 이런 부분들이 그건 내 권리다. 원래부터 내 거였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 걸 이용해서 그게 나만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을 이용해서 네가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우리의 것을 이용한 대가를 네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줘라. 라는 뜻으로 그 공유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건 내 건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제목 정하는 것도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작가가 이렇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의해서 정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근데 제가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편집자가 그건 내 건데 뭐 제가 먼저 아이디어로 이건 어땐 이런 건 어때요라고 했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편집자가 이걸 선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히 제목이 어떻게 정해야 되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네. 네. 성현이 어, 그 약간 기본소득으로 뭔가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억지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더 다양한 일을 시도해보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오히려 그런 기본소득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우려가 지금 성현 씨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 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기본소득이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자는 거 아닙니다. 아까 뭐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어떤 최소한의 조건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어느 수준으로 줄 거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어떤 그 학자는 어떤 사람이 100을 생산했으면 그중에 그 개인의 순수한 노력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는 사회가 함께 기여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산을 100을 했으면 10만 갖고 나머지 90은 다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90억을 내놓고 자기는 10억만 갖고 그다음에 서현이는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서현이는 90만 원 갖고 10만 원 내놓고 그러면 이제 90억 10만 원을 둘이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뭐 90%까지 힘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겠죠. 뭐 20%로 한다던가 30%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모인 돈을 n분의 1로 갖는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식. 근데 이제 요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또 하나의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필요로 하는 돈을 계산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명으로 곱한 다음에 우리 전체 생산에서 그 차지하는 범위를 그 퍼센티지로 정하자. 이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게 됐던 간에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거랍니다. 아닐 거여서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 돈 갖고 호텔에서도 못 자고 그 돈 갖고 좋은 차도 못 타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명품 백을 들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더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게을러지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일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주어진 돈만 갖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그 사회가 너무 이렇게 과소비, 과잉 소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위기나 환경위기, 생태위기가 오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소비를 줄여서 나는 최소한의 것들만 갖고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만나서 우리는 수다 떤다, 쓸데없는 짓 한다는 게 아니라 친구랑 만나서 관계를 쌓고 정을 쌓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그냥 노는 거다, 돈 버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뭐 게임을 하고 내가 뭐 교회에 나가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돈 버는 거 이것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어떤 그런 행위들도 다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했듯이 그 이른바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로봇이나 뭐 이렇게 AI 이것들이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이런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서 돌아가서 뭐 어느 날 아무도 일을 안 해가지고 뭐 사회가 망해질 거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 공유가요. 은독기 할 때 그 자연 공유를 얘기했는데 그 공유 돈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부 그 돈을 모아서 아까 말했던 n분의 1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만. 이게 설명이 조금 지금은 성현이가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성현이가 얼마를 가져? 1,000만 원을 가져 3만 그냥. 원. 서현이가 뭐 5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서현이가 그냥 500만 원을 가져. 재하가 뭐 200만 원을 벌어. 3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얼마라 해야 되나? 계산하기 쉬우려면. 3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재하가 300만 원 가져. 선배가 200만 원 벌어. 그러면 200만 원 받는다는 거야. 지금 현재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현이가 1,000만 원이 성현이 능력 때문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고 서현이 500만 원, 서현이 능력 때문에 5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기본소득에서 이른바 공유부라는 거는 선배가 됐든 재하가 됐든 서현이 됐든 성현이 됐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두의 어떤 그런 지식도 활용했고 뭐 지하 자원도 활용했고 이런 걸 활용한 거에 대한 대가는 아무도 안 낸 거야 지금. 성현이가 됐든 선배가 됐든. 근데 기본소득 공유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현이가 그런 우리 모두의 것을 더 많이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면에 선배는 이용을 조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공유부에서 우리가 퍼센트지를 몇 퍼센트로 할까? 20%? 20%로 20% 정하면 성현이는 200만 원은 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800만 원만 갖는 거야. 서현이는 100만 원 내놓고 얼마야? 400만 원 갖는 거야. 재한은 60만 원 내놓고 240만 원 갖고 선배는 얼마야? 40만 원 내놓고 160만 원 갖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20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4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위한 재원이 되는 거거든. 그럼 합하면 얼마야? 요 앞에 거만 합하면 우와, 400만 원 되잖아. 400명. 그럼 400만 원이면 이걸 다시 4명이니까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8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기본소득으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합이 900만 원이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 100만 원. 그러면 서현이는 얼마? 5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누구는? 얘는 더하기 100만 원. 그러면 340이 되는 거고. 더하기 100만 원. 하면 선배는 260만 원? 그쵸? 그러면 원래 성현이는 지금 사회에서는 성현이는 1,000만 원인데 성현이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사회가 되면은 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지만 내는 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이 되는 거 900만 원. 서현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인데 서현이는 내는 돈 100만 원 내지만 받는 돈도 100만 원에서 그냥 그대로 500만 원인 거예요. 재한은 300만 원인데 내는 돈은 60만 원 되고 100만 원 받기 때문에 34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배는 200만 원인데 40만 원 되고 100만 원 받기 때문에 260만 원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누구한테서? 성현이가 뭐 하는 거야? 성현이 돈을 누구한테? 재하하고 선배한테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재하나 선배가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현이가 여기 이 1,000만 원을 벌기까지 공유부를 더 많이 썼으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돈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공유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야, 4명이.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거야. 서연아, 이해가 가?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없는 사회는 이런 사회야.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그냥 자기가 번 만큼 그냥 갖는 그런 사회야. 근데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선생님은 20%로 정했는데
이걸 20%로 안 정하고 만약에 40% 정한다. 뭐 50% 정한다는 거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영원을 벌어 만약에 땡땡이는 영원을 벌어 영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영원이야 그냥. 근데 만약에 기본소득 있는 사회 되면 이 사람은 영원이고 영원 더하기 근데 이때는 5명이 4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얼마씩 나눠줘? 80만 원씩 나눠주겠지. 그럼 이 사람은 80만 원이 되는 거야. 80만 원. 그 여기는 선배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 240만 원. 80만 원 주면 얘는 320만 원. 얘는 480만 원. 얘는 8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눠지겠지. 한 사람이 더 생기면.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이. 근데요, 아, 얘는 그냥 공유를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아, 자연 공유를 이용한 거에 대한 대가는 그럼 자연한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연이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 공유부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 햇빛이 존재하지, 해가 존재하잖아. 근데 우리가 햇빛 갖고 아무런 생산활동 하면은, 생산활동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소득 환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네, 요즘에 햇빛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 그죠?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만약에 전기를 얻어갖고 그 이익을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 그 하는 사람만 갖는단 말이야, 지금은. 네, 근데 그 태양광 발전소 하는 사람이 그 태양빛이라는 게 그 사람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한 거에 일부분을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소득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생산활동을 해야지. 근데 그 생산활동을 한 게 아무것도 태양이 없었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를 안 했으면 소득이 안 생겨. 그러면 기본소득 나눠줄 것도 없어. 또 네, 반대로 태양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해 주자는 거야. 그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로 했던 사람이 내가 했을 때 한 거 아니냐. 그래. 그 네가 한 거 인정. 근데 태양이 없었으면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태양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너도 일정 정도 그 돈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라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는 모두의 몫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태양은 그냥 있는 거고 서연이가 쓴 사람이 임자라는 거야. 야, 내가 뭐 쓰지 말라고 했냐? 너도 써. 응? 너도 써. 우리가 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나 갖다 막 쓰는 거란 얘기야. 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도 써. 그렇게 생각하면 공유부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 네. 네. 우리는 만약 근데 그 거꾸로 뒤집어서 그게 없었으면 너도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 그 두 가지를 절충하자. 너가 노력해서 네가 뭘 먼저 했고 네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그거 인정. 그러니까 그 몫은 가져가라. 하지만 애당초 그 바탕이 없었으면 너가 할 수 없으니 그 애당초 존재하는 그 바탕 값, 그 값은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거를 네가 공유부를 이용한 대가니까 그 대가를 내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어떤 그런 주장이지. 음,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저도 이해돼요. 뭔가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차례입니다. 아, 제 차례예요. 음, 이 책에서 보면은 예시문 같은 게 많이 나오던데, 그런 네. 걸 어떻게 생각을 해서 각색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아까 말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해 놓은 어떤 그런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걸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쉽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산신령 뭐 나오는 어떤 그 나무꾼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드라마 봤던 거, 영화 봤던 거 이런 것들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 그거는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할 때도 늘 얘기했던 연결하기. 뭔가 하나를 설명할 때 관련 있는 것과 연결져서 자꾸 설명하려는 어떤 그런 습관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독서가 중심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고 일부러 또 이제 검색 요즘에는 관련되어서 꽃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꽃을 검색해가지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성현이. 제가 그 중간에 이 타임뱅크라는 게 또 나오는데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 좀 다시. 네. 기본소득만으로 우리 사회가 완전한 사회, 뭐 충분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그냥 없는 사회보다 기본소득 있는 사회가 좀 더 인간다운 그런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만 갖고 어떤 그 채워지지 않고 기본소득 그냥 여러 제도 중에 하나인 것뿐이고 그 외에 이제 타임뱅크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타임뱅크라는 제도의 특성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서 여러분이 잠깐만요. 한 시간에 10,000원을 받습니다. 보통 시급이 9천 몇백 원, 최저 시급이 9천 몇백 원인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 한 시간 가량 일하면 10,000원을 받습니다. 요즘에 그 TV에서 가장 핫한 분이 그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몰라? 금쪽 상담소 아니요. 박사 알았는데. 알아요. 그 오은영 박사가 요즘에 제일 핫한데 그 분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1분에 7만 원인가? 분당 1분에 7만 원. 그럼 10분이면 70만 원.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1시간이면 42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이 나 있는데 글 끄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면 10,000원인데 그분은 1시간 일하면 한 몇백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유명 그 뭐야 뭐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을 한번 어디 부르려고 그런다. 그럼 그 사람 와가지고 노래 몇 곡 하고 가면 몇 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그 경기 한 경기 뛴다. 한 경기 1시간 2시간 뛰는데 1시간 몇 분 뛰는데 몇십억이야. 그 사람 뛸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능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게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근데 네. 타임뱅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서현이의 1시간이나 재하의 1시간이나 오은영 박사의 1시간이나 다 똑같은 1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시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다른, 그러니까 돈과 돈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타임뱅크는 시간과 시간을 바꾸자는 것들이 타임뱅크였던 그런 생각이어서 서현이가 만약에 뭐 청소를 잘해. 응? 그리고 뭐 성현이는 수학 공부를 잘해. 그러면 성현이가 집이 지저분해. 그럼 서현이가 내가 너네 집 내가 치워줄게. 1시간. 그 대신 성현이 네가 나한테 1시간 동안 와서 수학을 가르쳐 줘. 그걸 그 1시간씩 뭐 하자는 거야? 맞바꾸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한테는 1시간당 10,000원을 줘. 근데 수학 강연하는 사람한테는 1시간당 10만 원을 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게 돈으로 이것들이 환산되는데 타임뱅크 운동은 그게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 맞바꾸자는 어떤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타임뱅크에서 제가 제일 감동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책에도 그 사례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신마비가 된 그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으로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누군가가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뭐 대소변도 치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존재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기서 살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쓸모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전화 말벗 상담하는 걸 해줘.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이 계신데 하루 종일 테레비하고 밖에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랑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면 또 그러면 그 할머니는 들판에 나가서 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그 나물 같은 거 해서 반찬 해가지고 그걸 누군가에게 또 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도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시간으로 내가 한 시간 동안 일해서 누군가 하면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군가가 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도 우리가 굳이 돈이 없어도 돈으로 맨날 사고 팔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어울려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운동 캠페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타임뱅크가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타임뱅크가 일정 부분 이렇게 활용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들이 뭐 등수가 매겨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평등한 사회? 아니면 조금은 더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도 돈이 없어도 자기의 시간을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그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타임뱅크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일부분으로 함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가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석현이가 나 그냥 수학 누구 과외해서 10만 원 벌어갖고 나 그 일하는 아줌마한테 와서 1시간 일하고 10,000원 줄래. 이게 석현이한테는 훨씬 더 뭐야?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청소하는데 1시간 쓰시는 거나 내가 가르치는데 1시간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라고 과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맞교환할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완전히 가치관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현이 타임뱅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서현이. 어, 타임뱅크 옆에 주 4일 근무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주 4일 근무제를 하면 4일만 일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소득이 줄면 기본소득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대체해요? 주 4일제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 5일제인데 선생님이 여러 번만 했을 때는 이게 무조건 6일제였고 우리가 토요일을 반공일이었어. 반공일. 그러니까 일요일은 공휴일, 일요일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한 이유가 그 12시까지는 근무를 한 거야. 토요일 날은 4교시까지 하고 점심 안 먹고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공휴일이라고 해서 반공이라 불렀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됐냐면 주 5일제가 바로 된 게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주는 학교 가고, 4교시까지. 한 주는 학교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완전히까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주 5일제에서 토요일 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 4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몇몇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더라 지금 쌤이 뭐 카자흐스탄인가 어느 나라인가에서도 주 4일제를 아예 공식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얘기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주 4일제를 하는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고 주 4일제 얘기가 일부 정치인에게 대해서 지금 나오긴 어떤 그런 상황인데 주 4일제를 하자고 하는 커다란 이유는 일자리 나누기. 지금 로봇이나 이런 AI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서연이, 재하가 셋이서 이렇게 일을 했단 얘기야.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었어. 그럴 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하를 잘라. 그리고 성현이하고 서연이가 그냥 둘이 일을 하는 거야. 그 방법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성현이 재하를 그냥 잘라버리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재하고 성현이가 성현이하고 서현이가 8시간 일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둘이 6시간만 일을 하고 2시간 따지고 4시간을 재한테 일을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방식들. 그런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주 4일제가 되면 주 5일제 일하던 사람들에서 4명이 필요했더라면 주 4일제가 되면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개념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서현이가 말했던 대로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주 5일째 일할 때보다 주 4일째 일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다. 그 생산력이 그만큼 더 높아질 거다. 그러니 그 월급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서연이가 뭐 밖에 나가 2시간 공부를 하는데 2시간 공부 시간 안에는 가서 물도 마시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친구랑 수다도 좀 떨고 그래서 이제 2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근데 내가 1시간만 공부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1시간 동안은 뭐도 안 하고 잡담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먹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1시간 한단 말이야. 그럼 2시간 공부해 아까처럼 2시간 공부하나 빡세게 1시간 공부하나 공부한 성과는 거의 뭐 할 거다? 비슷할 거다. 그러니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 4일제 하면 그 돈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그거가 기본소득으로 그 밑에를 메꿔주면 그러면 주 5일제 버는 돈이나 기본소득과 주 4일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주 4일제를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 아이를 돌보는 시간 이런 거를 그 전에는 바빠갖고 돈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음식도 다 사 먹고 그 막 이랬어야 되는데 주 4일제로 좀 여유가 있으면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다던가 키워 먹는다던가 아니면 아이 같은 거 돌보는 거 직접 한다던가 집안 고치는 일이라도 자기가 좀 직접 한다던가 그러면은 다른 생산성이 생기거나 소모되는 게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주 4일제로 살아도 특별히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주 5일제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주 5일제 되면 막 누가 일을 하냐 막 안 된다 막 이랬었어.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었어. 근데 지금 주 6일째 하다가 주 5일째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주 5일째, 주 4일째 가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 4일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고 반면에 이제 아직은 그게 시기상조고 주 4일째로 가게 되면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노는 게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프로야구 관람, 여행 이런 거 사람들에게 놀 시간을 줘야 그래야 그런 그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공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는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음악회, 프로야구 관람, 여행 이쪽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변함이 없거나 더 커질 거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즐기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바뀌느냐 해서 그 형태가 바뀌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연이 대답이 됐습니까? 네. 제가 저 더 이상 질문이 없었어. 성현이, 네, 저도 질문 이제 더 없어요. 서현이. 없는데요? 네, 그러면 질문 대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다음 주가 글쓰기 부분인데 논술 문제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나. 말 그대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찬성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찬반 논술입니다. 찬반 논술. 자, 논술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서론, 본론, 결론. 변론, 3단 구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 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나? 라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지 이 문제와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성현이가 다짜고짜 친구한테 가갖고 야 기본소득 도입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 성현아?
성현아, 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네가 그 다짜고짜 네 짝꿍한테 가서 야, 기본소득 도입해야 될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잘 모르겠다 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하죠. 야, 기본소득이 뭔데? 뭔 헛소리야. 갑자기 뭔 뚝딱이 같은 소리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 제도가 뭔지,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제기되는 배경은 뭔지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될까라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배경 설명, 문제가 어떻게 도출된지, 문제가 갖는 의미, 또뭐 의의라고 하는데 의, 가치, 왜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논해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게 뭐다? 서론쓰기다. 서연이 기억나? 아, 본론에서는 자신의 주장 플러스 핵심 근거 세 가지. 자신의 주장이라는 건 뭐 간단해. 찬성. 난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찬성. 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가 일단 입장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찬성한다라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갖는 긍정적 효과,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되는 어떤 그 필연적 이유, 이 부분들을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핵심 근거가 있어야 돼. 나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문제점,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이 까닭, 이런 분에서 역시 핵심 근거를 세 가지를 여러분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찬성이나 반대나. 찬성은 찬성만, 반대는 반대만. 그런데 핵심 근거 세 가지를 쓰는데 이게 핵심 첫째, 둘째 쓰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핵심 근거 각각에 대해서 뭐 논증 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1학년들도 기말고사를 1학년들도 시험을 봐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찬성한다. 첫째, 자기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봐야 자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기 성적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거를 여러분이 논증하는 논증 쭉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야? 비유, 비교, 예시 등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자료 제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해 나가는 것들이 가운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성현아, 쟤야, 감이 와? 네, 네. 그거 나와서 여러분들이 본론 끝에 반론이라는 거죠. 반론. 반론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 자, 만약에 성현이 찬성치기야. 그러면 네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증까지 쭉 첫째, 둘째, 셋째 쫙 썼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네가 반대쪽에서는 무슨 이유로 반대할 거다. 즉 시험을 보지 말자는 쪽에서는 어? 뭐 아이들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험 보면 아이들과 관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야? 근거를 예상하고 반박하는 거야. 시험 봐도 아이들 관계 해치지 않는다. 관계에 문제 없다. 그 관계 해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관계 해쳐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관계 좀 나빠지는 거 별 큰 문제 아니다. 그러니 시험 봐도 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작업들? 상대방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본론 끝부분에 반론으로 요거는 한 세트.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뭐? 결론. 반론. 결론은 두 가지 부분인데 본론에서 제시한 핵심 근거를 종합 정리. 여기서는 핵심 근거에 대해서 논증하고 비유하고 예시하고 전문가의 통계자료 제시하고 복잡하고 길게 썼어. 여기서 핵심만 간단하게 모아서 세 가지 간단하게 모아서 종합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마무리. 네, 자기가 찬성이든 반대든 관련해서 내가 찬성했을 때 앞으로 이런 사회가 펼쳐질 거다. 아유 멋진 말로써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들. 또는 반대했었을 때 그 반대가 갖는 어떤 효과성들, 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쓰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서 논술을 쓰고 그 논술 써온 걸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논술에 대해서 함께 이제 뭐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는 것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논술 쓰는 거에 관해서 없어요. 성현이 질문. 네, 저도 없어요. 채팅창에 붙여놨으니까 필요하면 복사해서 긁어서 하면 되고. 서현이 질문 없어요. 없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이 과연 도입돼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그냥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기본소득 캠페인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뭐 찬성 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생각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거 기본소득 도입해야 되는가 도입하지 말아야 되는가 논술이 인터넷에 자료가 있다 없다? 있다. 많다, 많다. 그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 읽으면서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거야. 그 근거들도 네. 여러분 배우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논술이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써보는 어떤 그런 연습들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정립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서연이는 감기 얼른 잘 나와서 신나게 놀아야지, 서연아. 그치? 뭘 놀아요? 어유, 왜? 노는 거 재미없어, 이제? 못 놀죠. 못 놀아. 아유, 왜 못 놀아? 재아야, 성현아, 서연이한테 와서 좀 놀아줘라. 응? 에? 못 논단다. 서연아, 생각보다 재하고 성현이가 가까이 살아. 신성동 살아요? 신성동은 안 살아. 신성동은 안 사는데, 구로동 살아요? 같은 유성구에 살아. 아, 뭐예요? 오래 걸려요, 유성구는. 유성구가 오래 걸려. 같은 유성구인데. 자, 어쨌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안녕히 많았습니다. 계세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